자, 지난 시간에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의 정의를 공부하고, 역함수의 성질, 그리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교과서 227페이지 역함수의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자, 먼저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함수 f가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집합 y의 각 원소에 대하여 뭐를 만족하는 집합 x의 원소를 오직 하나씩 대응시키는 함수. 자, 집합 y의 원소에 대하여 y는 fx, 즉 fx는 y를 만족하는 집합 x의 원소를 오직 하나씩 대응시키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f의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f가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먼저 만족시킬 때 집합 y의 각 원소에 대하여 fx는 y를 만족하는 집합 x의 원소를 오직 하나씩 대응시키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고요. 역함수에서 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함수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대응을 시키는 것, 즉 원래 함수의 공역이었던 것이 정의역이 되고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었던 것이 공역이자 치역이 되겠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이 -1이라는 표현을 써주거든요. f 인버스라고도 읽어줍니다. f의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 원래의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으나 역함수는 정역과 공역을 역으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f의 인버스, f의 역함수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f 인버스 y가 x다라는 소리는 y는 fx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fx와 역함수 사이의 관계예요. f 인버스 y는 x다라는 소리는 y는 fx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정역은 y, 치역은 x, 치역이자 공역이 x가 되는 거겠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교과서 228페이지로 넘어가서 역함수의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여러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데 그 성질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가 1대1 대응이면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에요. 이때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 f의 인버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방금 봤듯이 역함수에 대해서는 y는 fx다 라는 이 말과 x는 f 인버스 y이다. 요거 문제 풀 때 자주 쓰이게 되니까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을 해줬을 때 이 합성함수의 결과는 x가 나오게 됩니다. 즉 x를 대입했을 때 x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을 적용시켜가지고 원래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을 해줬을 때 그대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x 자리에 그 정의역에 넣었던 값이 그대로 함수값으로 나오는 이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합성은 교환 법칙을 적용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로 항등함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왼쪽 표현에서는 정의역 x의 원소, 오른쪽 표현에서는 y의 원소를 가지고 온 걸로 써져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원래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x였고요. 여기는 지금 역함수를 먼저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역함수의 정의역은 y이기 때문에 이렇게 xy 표현이 달리 됐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합성은 항등함수이다라는 거, 얘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의 역함수에 다시 한번 역함수를 해주면 그냥 원래 그대로 fx가 나온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두 함수 fg의 역함수를 각각 f 인버스 g 인버스라고 했을 때 g 합성 f의 역함수를 취해주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서 나오게 돼요. 이러한 성질이 성립하는 거는 뒤에 가서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의 대응 관계가 그림과 같을 때 f 인버스 2를 구하래. 자, 역함수예요. f2가 아니라 f 인버스 2예요. 그러면 우리 함수 f의 공역의 원소였던 2가 어디로 대응되나 봤더니 1로 대응된다라는 거. 자, 같은 표현으로 f1의 값은 2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f 인버스 a는 4를 만족하는 상수 a의 값. 이런 문제를 풀 때 방금 봤던 이 성질이 그대로 쓰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f 인버스 a가 4라는 소리는 f4가 a라는 소리인데 우리 그림을 봤더니 f4의 값은 4. 그러면 a 값은 4.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f 합성 f 인버스 3이에요. 얘는 물론 그림을 이용해서 구해주셔도 되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성질 중에 f와 f 인버스를 합성해주면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했죠.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x자리에 들어갔던 값이 그대로 함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교과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28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두 함수가 아니죠. 문제를 잘못 썼네요.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을 구해보래. 자, f 인버스 마이너스 4예요. 자, 얘를 우리는 아직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기 위해서는 f 인버스 마이너스 4의 값을 k라고 한다면 f k의 값은 4가 될 거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4가 될 거다. 자, fk는 x자리에 k가 들어간 거.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k의 값을 봤더니 k는 마이너스 1이더라.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2번은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했네. 그러면 얘는 항등함수가 되겠네.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3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3번도 마찬가지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했기 때문에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4번은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를 취한 거에 다시 한번 역함수를 취해주면 원래 함수 그대로. 자, f2의 값은 3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니까 5.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228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역함수가 정의되는지부터 살펴봐야 돼요.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으로는요, fx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1대1 대응인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y는 fx라고 되어 있는 거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y는 뭐 3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x는 어쩌고 저쩌고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x와 y를 서로 자리를 바꾸어서 y는 f 인버스 x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주어진 함수 fx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직접 한번 역함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29쪽 예제 1번입니다. 자, 우리 방금 봤던 거 여기에 적어뒀거든요. 이 단계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y는 4x 더하기 3은 1차 함수.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1대1 대응이야. 따라서 역함수가 정의될 수 있죠.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fx를 x에 대해서 풀으래.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y는 뭐 x 플러스 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x는으로 바꿔줄 거야. 그럼 이항시켜주면 4x는 y 마이너스 3. 그러면 x는 4분의 1 y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표현을 바꿔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와 y를 서로 바꾸래. 그러면 x 자리에 y를 넣어주고 y 자리에 x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역함수가 구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때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 근데 원래 함수의 치역이 실수 전체였잖아. 그러면 이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자, 아래 있는 문제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우리 첫 번째로 1대1 대응인 거. 1차 함수니까 1대1 대응이겠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x는 y-5. 그 다음에 y와 x의 자리를 바꿔줄 거예요. 따라서 역함수는 x-5. 정의역은 실수 전체. 자, 얘도 마찬가지죠. 1대1 대응 당연히 성립할 거고요.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x는 y-4. 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12.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2. 요게 역함수이다. 자, 문제 3번은 G합성 F가 3x-5일 때 요거를 구하래. 우리가 아까 봤던 성질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는 G 합성 F의 역함수에 3을 대입한 거와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G 합성 F가 나와 있잖아. 그럼 3x-5의 역함수를 구해서 거기에 3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얘를 K라고 할 거야. G 합성 F 인버스에 3을 대입한 걸 K라고 한다면 그러면 G 합성 F에 K를 대입한 게 3이 되겠죠. 그런 성질이 있었죠. 자, 근데 G 합성 F에 K를 대입한 거는 3K-5. 얘가 3이래. 그럼 3K는 8이 되겠죠. 그러면 K 값은 3분의 8. 즉 구하고자 하는 값은 3분의 8이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교과서 230페이지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결론부터 말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그 다음에 이 위의 점 a, b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요 y는 fx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fx 위의 점 a, b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b는 fa다 라고 써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a, b를 지나니까.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 인버스 b는 a다 라고 써줄 수 있죠. 즉 fx의 역함수는 b, a를 지나게 되죠. 근데 a, b라는 점과 b, a라는 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여기를 뭐 b, a라고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점들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됐을 때 그 점들을 지나는 게 인버스의 그래프가 되겠죠. y는 f 인버스 x.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 역함수를 구해서 그려도 되지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려주셔도 돼요. 자,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x절편이 2분의 3,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요렇게 생긴 그래프죠. 그러면 이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가 2분의 3,0을 지났다면 역함수는 0,2분의 3을 지날 거고요. 원래 함수가 0,-3을 지났다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3,0을 지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역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원래 함수는 x절편이 3,0, 그 다음에 y절편이 0,1 요렇게 생긴 그래프죠. 역함수는 원래는 3,0을 지났으니까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준 0,3을 지나고요. 원래는 0,1을 지났으니까 y는 x 대칭해준 1,0을 지나겠죠.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가 역함수, 검정색 그래프가 원래 함수인데 지금 잘 살펴보시면 파란색 그래프와 검정색 그래프, 즉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요.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이것도 자주 쓰이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